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가 진행되는 시간입니다만은 우리가 특별한 주제가 좀 있어서 4주 전부터 40특강 삶의 메커니즘, 인공지능의 지향점 이란 주제로 이 시간 수업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0특강 삶의 메커니즘을 4번의 수업을 통해 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요만큼 인식까지를 왔어요. 오늘 근데 이제 그 과정에 보면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의 지향점이라는 주제로 이 수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 미국의 이제 연구소에 계시는 그 거부님이 인공지능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합니까? 인공지능의 지향을 어디로 삼아야 합니까? 하는 이 주제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특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과 줌을 통해서 계속 의논을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진도를 많이 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인공지능으로 접근하는 과학자의 시각에서 삶을 보는데 어떻게 부처님의 설명으로 이끌어오느냐 하는 어려움이 좀 있죠. 그래 해도 일단 필요한 과정을 쭉 좀 밟아왔는데 그 중에 이제 지난주에는 인식과 관련한 이야기를 인식과 관련해서 큰 주제 외에 주목해야 할 주제를 3가지를 보았는데, 우선 지난주 수업 요약한 거 잠깐 소개해드리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40특강 삶의 메커니즘 2023 인공지능의 지향점 4 자의에 대한 관념의 많은 부분을 욕탐에게로 넘겨야 함. 지난 수업에서 인식에 대해 1. 삶의 골격, 2. 삶의 질, 3. 인식의 범위라는 3가지 관점을 설명했는데, 이번 수업은 4. 이외에 인식에서 주목할 점 3가지를 공부했습니다. 1. 식과 암. 식은 앓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다 라는 부분 보았고요. 2번째는 식 더하기 근이 처여서 내입처에도 식이 있고 인식을 통해 생겨나는 외입처에 대한 암도 식이라면 이 2가지 식은 어떤 차이를 가집니까? 라는 질문에서 누적된 것인 식본과 지금의 삶의 식이라는 부분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3,4화합 초기 내입처와 외입처 그리고 식이라는 3가지가 만나는 것이다. 요거 보통 말하듯이 근경식 3,4화합 아니다 라는 부분 살펴봤죠. 그러면서 이 3가지 주제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설명하는 것이 네, 송로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우리 지난주 공부 요약된 부분 읽어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3가지를 주목해야 할 3가지를 공부했고, 특히 자의와 욕탐에 대한 이해의 문제를 다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 자동 제어의 경우에 그 목적이 질적으로 더 높은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그냥 가는 거야 누구나 가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자동 제어라는 것이 발전해 가는 것은 공동주간의 질적 제고라는 측면, 더 높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토론을 했고, 그래서
지난 수업의 제목을 이제 송거부님하고 우리 토론한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의에 대한 관념의 많은 부분을 욕탐에게로 넘겨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삶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행위가 인식으로 순환해 오는 그 순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욕탐, 자의라는 것과 욕탐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인식을 볼 수 있으면 지금 모든 것을 자의라는 하나의 개념 안에 담아가지고 이해하고 있는 이 자의에 대한 관념이 가져오는 많은 어려움을 자의에 대한 관념으로 갖고 있는 거에 많은 부분을 욕탐한테로 넘겨주면 자의와 욕탐 이런 두 가지 공동주관의 문제, 인식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난주 공부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지난주 공부에 이어서 이제 오늘 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의 21쪽입니다. 네, 21쪽. 그러니까 인식과 관련해서 큰 주제 세 가지를 하고 이외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인식이라는 것이, 자, 아소카 부부님, 우리 인식을 특징적으로 말할 때 어떤 부분을 인식에서는 가장 큰 특징으로 말할 수 있나요? 활성 형태? 그보다. 그러니까 인식작용에서 인식작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활성화된 거죠. 그러니까 자의라고 하는 활성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 거지. 그런 인식이 활성화되어서 작용하고 있을 때 이 인식에서 우리가 가장 중심에 두는 주제. 하나의 객관을 두 개의 공동주관. 그렇죠. 유웨이처라고 하는 색성향 미적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객관이 있죠. 이 하나의 객관에 안일이설신의라고 하는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측면에서의 인식 주관이 있고, 그런가 하면 욕탐이라는 것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래서 하나의 객관을 인식하는데 두 개의 공동주관이 참여한다. 요거를 뭐 인식에서는 진짜 우리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관점이죠. 성보구님, 요 부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사실은 이제 요 부분이 지난주 우리 많이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자의 하나에 담아가지고 이해하려면 어렵다. 그 자의 하나에 모든 것을 담는 거는 이런 두 개의 공동주관과 하나의 객관으로 인식을 보지 못하니까 주관과 객관으로 1대1로 보면 모든 걸 자의가 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인식은 삶의 골격에서의 주관과 질적 측면에서의 공동주관, 이래 오기 때문에 자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을 욕탐한테 넘기자. 그래야 골격과 삶의 질, 요렇게 이제 인식을 말하는 거. 이게 인식에서는 가장 기본되고, 요거를 보지 못하고는 사실은 부처님이 설명하는 사는 이야기를 보기 어렵다, 볼 수 없다, 이런 거고요. 이제 거기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로 보아야 하는 것은 이런 인식이 두 단계로 진행된다. 그죠? 하나의 객관, 두 개의 주관이라는 요 구조를 가지고 1차 인식, 2차 인식이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두 단계로 되어 있다. 요걸 보는 것이 오늘 공부하는 인식의 두 단계, 요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인식의 두 단계, 1차 인식 with 몸 and 2차 인식 without 몸, 이렇게 되죠. 그래서 1차 인식은
식이 근, 몸과 함께 대상을 자의한다. 요런, with 몸의 인식 과정이고, 2차 인식은, 몸의 참여 없이 인식이 진행된다. without 몸이다. 이럴 때에 중요한 주제로 나타나는 것이, 객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에서는 색성향 미촉법들 이래서 뭐 주로 복수 형태로 해서 외입처를 말하지만 상당한 경우, 그러니까 활성화되어 있는 인식의 과정에서는 요 대상, 객관이라는 것이 욕탐의 영향을 받아서, 즉 욕탐이 싣고 오는 탐의 영향을 받아서 왜곡되어 있는 상태다. 여기 이제 보통 말하는 대로는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 당신이 보는 것이 그 대상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거. 그거는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은 나의 내적 상황 때문에 왜곡해서 보고 있다. 이런 개념이죠. 바로 그 질적인 공동주관 욕탐이 탐을 싣고 와서 객관을 인식하는 데에서 왜곡된 상태. 그 외입처가 왜곡된 상태를 부르는 말이 니밌다. 이렇게 되죠. 요거를 서로 상자를 써서 상이라고 번역했죠. 이게 사실은 좀 우리가 여기서 조심스러운 게 니밌다를 중국에서 번역할 때 상 이렇게 했고요. 그런가 하면 산야라는 게 있잖아요. 오온의 상. 요것도 중국 사람들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은 요 두 개를 같은 발음으로 읽는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상이라고 읽을 때는 니비타인 요 상인지 산야인 요 상인지, 심지어는 또 이런 말도 있죠. 니자라고 해서 항상하다라는 상도 있거든요. 불교 안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우리말로는 다 상이야. 우리말로는 다 상이야.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잘 구분해서 책을 읽어야 하는 그 필요성은 중요하죠. 자,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인식은 삶의 골격을 이루는 주관과 질적 측면에서 참여하는 공동주관, 두 개의 주관이 하나의 객관을 인식하는데, 그 질적 요소 때문에 객관이 왜곡되어 있는 상태를 니밌다, 상이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상이 생기면 3사화합 촉에 의해서 수가 생기는데, 요 수가 뭐 이어서 보겠지만 상과 수가 심행이다 라고 해서 생겨난 식이 요 수를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면 탐을 만들어서 심이 된다. 그래서 심행은 상수,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 상과 수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경이. 이래서 보면 요 수라는 것도 두 단계로 구성된 인식, 2차 인식에서 수가 대상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럴 때의 경에서는 1차 인식의 대상이 왜곡된 상태를 니밌다. 이렇게 말하면서 2차 인식의 대상이 되는 요 수를, 그러니까 요 니밌다는 이제 외입처의 왜곡이야. 그런데 이어서 뒤따라오는 2차 인식의 대상이 되는 수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찌따싸 니밌다. 신상.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말하자면 요 니밌다는 식을 만드는 대상이 되는 거죠.
원래는 이게 아마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니미따라고 하는 것의 원래 의미가 윈냐나사 니미따. 이래서 식을 만드는 대상이 되고 요런 의미고 2차 인식에서는 찌따사 니미따 해서 심을 만드는 대상이 되고 요런 의미로 원래는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처를 말할 때 안식, 안근, 안처 이럴 때 처는 생략하고 안이비슬씨는 이렇게 생략해서 부르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윈냐나사 니미따에서 윈냐나 식은 생략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2차 인식의 대상이 되는 수를 찌따사 니미따 심상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요런 결론. 네, 요 결론을 지금 요 글에서 서술하고 있거든요. 자, 서술된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인식의 과정이 삶의 진행에 따라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식온과 식의 차이인데 인식에서 생겨나는 출산된 식이 다시 함께 생겨나는 수를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는 식온이 몸과 함께 외입처를 인식한다. 그래서 지금 삶의 주체로서의 알갱이로의 식을 만들면 이 식이 이어지는 과정을 간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1. 마지막이과야 43 교리분답의 큰 경은 식의 인식 대상을 락고 불고불락의 수로 지시한다. 특히 내입처는 식과 근이 함께한 상태여서 식이 몸과 함께한 인식 과정이지만 식이 수를 인식하는 과정에는 몸이 함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오온을 정의하는 경, 아소카 거부님, 오온을 정의하는 경들 어떤 게 있나요? 꽃경, 말고 집착의 양상경과 삼켜버린 경. 그래서 꽃경은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오온이 색이 무엇냐 이렇게 정의하는 걸로 볼 때 집착의 양상경은 색수상행식 오온을 어떤 것이 쌓여있는 곳이야? 라는 구성의 측면에서 정의하죠. 삼켜버린 경은 그렇게 오온이라고 부르는 걸 왜 오온이라고 불러?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길래 오온이라고 불러?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보면 삼켜버린 경에서 식을 정의할 때 왜 식이라고 하느냐?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 인식하기 때문에 식이다 라고 식을 정의하죠. 그러면서 삼켜버린 경우에서는 그러면 그 식이 무엇을 인식합니까? 무엇을 분별해서 합니까? 라고 할 때 요 색성향 미촉 중에 맛이라는 대상을 기준으로 뭐 쓴맛, 짠맛, 신맛, 단맛 이런 식으로 외입처에 속하는 미를 기준으로 이 내가 지금 인식하는 이 맛이 쓴맛인지 짠맛인지 단맛인지 이런 식으로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유외입처라는 대상을 분별해야 하는 거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마지막이니까요 43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도 사실 똑같은 질문을 하죠. 왜 식인가? 라고 할 때 위자나띠 분별해서 알기 때문에 식이다. 그러면 그 식이 무엇을 분별해야 하는가? 라고 할 때 그 무엇을 분별하느냐라는 인식의 대상에서 외입처가 아니라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분별해야 한다 라고 해서 외입처 대신에 수를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나타나죠. 이거를 생각 없이 접근하면 아니 뭐 경이 그러냐? 경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여기서 말하든 저기서 말하든 일치해야 되지. 왜 분별한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서는 이걸 분별한다 하고 저기선 저걸 분별한다고 할까?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게 사실은 그런 문제 제기의 관점이 아니라 경이 인식의 대상을 두 가지로, 두 개의 경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하는구나. 이거는 인식이 우리 삶에서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인식이 두 번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인식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경우, 똑같은 인식작용, 분별해서 알기 때문에 식인데 그 분별해야 하는 대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인식이 두 자리에서 진행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1차 인식과 2차 인식이라는 인식의 두 자리를 그려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맞지마니까야 43 교리 문답의 큰경이 인식 대상을 수로 제시한다 라는 요 얘기. 그래서 1차 인식은 안근 내지 신근, 몸과 함께하는 삶의 영역에서 육외입처를 대상으로 인식하고, 2차 인식은 식이, 여기는 근이 없다고, 생겨난, 그러니까 새끼 젖은 식이 근 없이, 그러니까 몸에 참여 없이 인식하는 내면의 인식작용, 그 2차 인식은 수를 대상으로 한다. 요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인식에서는 두 개가 필요한 거야. 하나는 두 개의 공동주관이 하나의 객관을 인식한다. 에다가 그 인식이 1차 인식, 2차 인식 두 자리에서 진행된다. 요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 바로 그 1차 인식의 대상, 그래서 식을 생겨나게 하는 이 객관은 니미다 이렇게 부르고, 2차 인식의 객관 수는 심을 생겨나게 하는 객관 대상이다 해서 찌따싸 니미다 심상 이렇게 부른다 라는 요 두 가지, 말하자면 세 가지죠. 두 개의 공동주관이 하나의 객관을 인식한다. 인식이 두 자리에서 진행된다. 그때 각각의 대상을 삶의 틀로 보면 육외입처와 수지만 이것을 활성화된 삶의 자리는 공동주관에 의해서 왜곡된 요 상태를 니미다, 찌떠서 니미다 요렇게 구분해서 부르고 있다 라는 거. 인식에서 사실 요 세 가지만 우리가 잘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성법부님 사실 요 세 가지만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인식에 대해서는 뭐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성법부님? 지금 요 두 가지 공동주관, 1차 인식, 2차 인식, 니미다, 찌따서 니미다 요래 세 가지를 지금 묶어서 얘기했는데, 성법부님 요 자리에서 하실 말씀. 근데 그 수에 관해서 말씀드릴까요? 네. 수. 느낌, 경험. 예. 불고 불고불란이 생기는데, 생기는 그 본체가 어디? 어떻게 생겨나느냐, 느낌이.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몸이 아닙니다. 그래, 이제 그 말씀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중요하게 볼 게 뭐냐 하면, 일단은, 내입처가 외입처를 대상으로 해서 아는 것으로 식이 생겨나고, 그 외입처를 경험하는 것으로 수가 생겨나요. 물론, 그 자리에 3, 4합 촉해서 수가 생긴다 이래야 되지만, 수가 생겨나는 거는 맞습니다. 법부님 말씀하시듯이 요 외입처라는 객관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1차 인식이야. 그러니까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알고 경험한다. 알고 경험하는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인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수가 생겨나는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겨난 수가 대상이 되어가지고
심을 만드는 과정을 말하거든. 요건 구분해야 되고, 아소카 부부님 우리가 최근에 입출신념경에 의해서 수행의 전개 과정을 말할 때, 심과 촉, 호흡을 붙잡고 삼배에 들어가면 내적인 시메타마타의 과정이 요 수를 대상으로 하는 수념처의 과정 진행되는 거. 요 부분 이제 최근에 우리가 설명을 했잖아요. 바로 수라는 요게 생겨나는 과정을 말할 때는 1차 인식에서 생겨나는 거야. 요 외입처를 인식해서 알고 경험하는 그 경험값으로 생겨나는데, 그렇게 두 가지 결과가, 아는 것과 경험한 것 두 개가 생겨나서는 외입처를 아는 것으로 생겨난 시기. 근데 요게 단지 알미 아니라 마음이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 봤잖아요. 요렇게 생겨난 시기, 요것도 시기니까 하는 일이 있다고. 무엇을 하느냐? 인식한다고. 그러면 무엇을 인식하느냐? 함께 생겨난 수. 외입처를 아는, 외입처에 대한 알무로 생겨난 마음이 외입처를 경험해가지고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이런 경험을 대상으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경험이, 아니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느낌이 즐거운 것인가, 괴로운 것인가, 이거는 1차 인식에서 결정된 거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즐거운 느낌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해서, 뭐 이어서 말하겠지만, 여기서는 좀 표현이 그렇잖아요. 색을 대상으로 색이다라고 알고 그 색에 대해서 즐거움을 경험한다라는 요구하고, 다시 색을 아는 요 마음이 즐거운 경험, 즐겁다라는 느낌을 대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가는 것. 요거는 즐거운 느낌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렇게 생겨난 즐거운 느낌을 어떻게 이어지는 인식을 하느냐. 요런 진행 과정에 있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식의 그 작용이라고 말씀. 그렇죠. 바로 시작할 때는 내입초를 구성하는 식온, 식의 무더기가 인식을 하고, 거기에서 생겨난 한 알갱이로의 식이 함께 생겨난 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예, 그것이 저번에 그 스님께서 말하는 알통이 생겼다는 말. 아니지. 알통이 생겼다라는 거는 여기서 왜곡되어 가지고 왜곡된 알을 알고 경험하잖아요. 어떻게 그 왜곡을 줄여 가지고 사실에 가깝게 끝내는 사실 그대로 알 것이냐 하는 거는 이 욕탐에서 탐을 제어하는 일을 해야 되죠. 욕탐의 탐을 제어하는 공동주관이 참여하면서 왜곡하는 정도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힘이 있어야 돼. 사띠라고 하는 알통을 욕이라 세우는, 이건 또 다르지.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서 모든 걸 설명하려면은 알 수가 없어. 이게 더 가가지고 돌아와야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선은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수가 식이 진행돼 가는 과정에서 도와 불고가 이제 생겨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니, 식이 작용하는 2차 식이. 요거 말고, 자, 이렇게 봐요. 내입처, 안일이설식이 있죠. 예. 내입처하고 색성향 미초법, 외입처하고 여기를 이제 작의, 그러니까 1번 작의, 2번 욕탐 해서 작용을 하면 여기서 식이 생겨나죠. 예. 그런가 하면 식만 생겨나는 게 아니라 내입처, 외입처, 식 3, 4화합 촉 해가지고
수도 생겨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즐거운 느낌이 생겨났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요 느낌이 즐거운 느낌이다. 요렇게 아는 거는 내 입처가 외입처를 알고 경험하는 거야. 요 길로 일단 하나가 끝나는 거고, 요게 이제 1차 인식이죠. 그리고 나면 이어지는 과정을 말하는데, 요렇게 생겨난 식이, 여기서는 이 식은 1번으로는 결과잖아요. 예. 그죠? 1번으로는 결과거든? 수도 마찬가지 1번으로는 결과라고. 이렇게 내입처, 외입처에서 결과로 생겨나는 식과 수를 일단 말하고, 여기가 약간 1차 인식이야. 그리고 나면 2차 인식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결과로 생겨난 식이 자기 일을 한다고요. 요 개념. 요걸 약간 정확히 보셔야 돼요. 결과로 생겨난 식이 그냥 생겨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겨난 마음이니까 마음으로서 자기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일이 뭐냐 하면, 이 수를 가지고 와서 수를 인식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도 내입처, 외입처 두 가지 공동 주관이었듯이, 여기에도 상이라는 것이 공동 주관으로 참여를 한다. 식이 일하는 거니까 식이라는 주관 하나, 그리고 상이라는 주관 하나. 그래서 두 개의 주관이 결과로 생겨난 수를 대상으로 인식하는 일을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알고 경험하는, 그랬을 때 그 아는 것으로 생겨난 식이 생겨난 수를, 그러니까 결과되어지니까 요 결과가 생겨날 때까지 과정은 잊어버리자고요. 어쨌든 요거는 내입처, 외입처의 과정에서 생겨났어. 그러면 생겨나는 과정은 잊어버리고, 요거를 이제 지난번 그 성바부님 말씀하셨던 시스템의 관점으로 보면, 1차 인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놓으면, 여기서 내입처, 외입처의 시스템에서 아웃풋이 하나는 식이고 하나는 수인 거야. 아웃풋이. 인풋은 뭐가 되나요? 인풋은 내입처와 외입처와 욕탐이라는 세 개의 인풋에서 두 개의 아웃풋이 생긴 거야. 그러면 요걸로 이 1차 인식이라는 시스템은 완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시스템, 그러니까 이런 설명도 가능하네. 시스템 1번 1차 인식. 예. 그래서 여기서 아웃풋 1, 아웃풋 두 개가 생긴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시스템 2가 진행되는 거예요. 시스템 2가 2차 인식인데, 이 시스템 2는 인풋 1, 식, 예. 인풋 2, 수, 예. 인풋 3, 예. 상. 요렇게 전혀 별개의 시스템으로 온 거야. 예. 예, 요렇게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수라고 하는 게, 이 수, 뭐 식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어려운 게, 수라고 하는 요게 결과이면서 다음 시스템에서는 인풋으로 쓰이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려운 게, 아스카 부부님 사실 오래 우리가 절을 다녀도 불교 공부하는 데에서 이런 수가 대상이 되어가지고 어떤 과정을 전개하는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들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결과되어진 수는 락이든 고든 불고 불락이든 세 가지인데, 그것을 다시 인식하는 거니까, 만약에 즐거움이 생겨났으면 그 즐거운 느낌을 대상으로
이 즐거운 느낌이 어떤 것이다 하고 다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시스템 2. 네, 네, 시스템 2는 일본에서는 예. 그냥 그 수가 네. 그 수도 어떤 그 본체 인포메이션이 있으니까 그 인포메이션이 생긴다는 것은 그 식의 어떤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 아, 그러니까 식의 어떤 부분 이렇게 보지 마시고 1차적인 시스템에서 두 가지 아웃풋이 나온 거예요. 식이라는 아웃풋하고 수라는 아웃풋이야. 예. 이거는 전혀 다른 거야. 식의 일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10온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10온에서 알갱이로의 식과 수라는 두 가지 아웃풋이 나왔고 이 두 가지 아웃풋이기 때문에 수는 10온에도 속하는 게 아니라 10온에서 생겨난 거야. 이게 식온에서 생겼다라는 거하고 식온에 속한다는 건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 수가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파트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존재했다는 것은 수가 있는 거죠. 5온의 수죠, 이게. 5온에서 5온의 수잖아.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5온 중에 수거든. 예. 그런데 그 수가 수라는 게 어쨌든 이제 있는 거니까 있는 것들은 다 어떤 식으로 있어요? 창조돼서 생겨나거나 원래 있는 거 아니라고 무상하다라는 그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잖아. 그래서 연기가 이렇게 유깁을 조건으로 촉을 조건으로 수가 요게 이 무상한 것인 수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납니까? 라고 설명하고 있잖아. 그것이 아까 제일 처음에 있던 우리가 말하는 식감 명색에서 식감 명색이 없으면 수가 안 생기는 거예요. 식감 우리 몸하고 그 다리 식이 없으면 식감 명색. 그러니까 식과 명색이 없으면이라는 것은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그 나의 삶 자체가 내가 식과 명색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식과 명색으로 구성된 나의 삶이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지 이게 있으면 수가 있고 이게 없으면 수가 없다 이런 거는 적당한 접근이 아니야.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의 주체는 심과 의와 심의식이 우리의 인식을 하는 어떤 그 주체라고 보면 우리 형태 혹은 주체라고 심의식. 네. 그러면은 수는 심의식에 안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잠깐만 그 부분은요 5온이라고 하는 게 5온은 색, 수, 상, 행, 식이잖아. 예. 요 식이라는 것이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린다 라고 해서 심의식이라는 것은 식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 하여간 좀 달라지지만 어쨌든 심의식은 다 식을 말하잖아. 예. 아니 수하고 식하고를 헷갈릴 이유가 없는 게 5온이라는 것은 내 삶에서 5가지 무더기가 쌓이는 거라고. 예. 아니 이게요 색하고 식하고 다르죠. 다르죠. 예. 색하고 행하고 다르죠. 예. 그러면 수하고 상하고가 같나요? 다른 거잖아. 다른 거니까 지금 따로 구분하고 있잖아. 마찬가지 수는 색과도 다르고 상과도 다르고 행과도 다르고 식과도 다른 거야. 지금 법부님은 수라고 하는 이것도 말하자면 물질 아닌 거고 물질 아닌 거가 식이라는 마음이라는 걸로 포괄되는가? 뭐 하는 요게 이제 보통 보면 명색을 좀 전에 이제 명색 말씀하셨잖아요. 이 명색을 국내에서도 주로 어떻게 번역을 하냐 하면 정신물질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 정신물질 이래 번역을 하니까 말하자면 색은 물질이고 나머지는 다 정신이야. 뭐 이런 식의 해석. 예. 예. 예.
근데 그거는 버려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부처님이 이걸 정의해 준다고 색은 색이고 명은 무엇냐 하면 수상행하고 자의와 촉이라는 두 가지 활성 요소. 물론 뭐 행을 사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지만 이거는 부처님이 정의하는 그대로 접근을 하면 아무 어려움이 없어. 근데 그동안 사실은 불교를 계속 그 부처님이 정의에 따라서 잘 해석해 놓지 않고, 그죠? 잘 해석해 놓지 않고 그냥 무언가 관념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성보부님 같이 그 훌륭한 과학자도 이런 부분에서 따지면 어려울 게 없는데 그 선입된 관념에 의해서 보니까 지금 아니 지금 이걸 보면 수하고 식하고가 같은 겁니까? 수가 식에 속합니까? 이렇게 묻는 자체가 사실은 엉뚱하잖아. 색수상행식 5원 5개가 서로 다 다른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것으로 있는 수하고 식을 왜 연결을 하냐고. 그 수와 식이 어떤 관계를 가집니까? 요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 수가 식에 속한 겁니까? 속의 일부입니까? 그러니까 수가 식에 속한 거냐 일부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는 바로 정신 물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색 아닌 거를 다 한 무더기로 보는 이런 관점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식은 인식하는 주체, 인식하는 주체 그 자체인데 하고 근데 순화상은 어떤 정보, 인포메이션. 네. 이제 손에 잡을 수 없지만 어떤 인포메이션 뭐 안다라든지 뭐 박다라든지 붉은색이라든지 그런 그 인포메이션에 관한 그런 상태 그 같이 이제 세로가 되고 식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인식하는 어떤 작용. 그것이 식이고 색은 그놈들을 갖다가 연결시켜가지고 작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이치를 가지고 어떤 무게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어떤 그 변화하는 물질 이런 것들하고 우리 색을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요, 부부님, 우리가 요 수업하는 시간 이제 우리가 뭐 다음 주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4주 생각했다가 다음 주까지 가면 6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제 하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 자그의 많은 부분을 떼어서 욕탐에 넘기십시오 이런 표현을 하고 그랬지만 법우님이 워낙 많은 공부를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사실 질서 없이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하고 지금 6주간 진행하는 요 시간에는 기존에 정보화되었던 것들은 일단 좀 내려두시고 부처님이 어떻게 설명하느냐라는 거를 저한테서 좀 부처님이 설명하는 걸 좀 말해주시오. 요런 지금 과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여간 요 문제도 이렇게 보시자고요. 뭐 기존의 생각이 어떻다라는 거 좀 내려놓고 부처님은 오온이라고 그 세상을 설명한다. 나도 설명하고. 근데 그 오온이 색수상행식 5가지다. 그 중에 식은 심이라고도 이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차별성을 담고 있고 그런가 하면 색도 수도 상도 행도 식도 제각각 다른 것이다 라고 다른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일단 접근을 해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상당 부분은 제가 볼 때 이런 면도 있어요. 이게 이제 대승불교권에서 이 부분은 잘 좀 표현하고 있는 게 최상용이라는 말을 써요. 어떻게 쓰더라? 까먹었다. 홍두자 두자. 요래 쓰면 최 맞나요?
예. 조금 달라 보이는데 그냥 뭐 이렇게 쓰지요 뭐. 예. 이렇게 쓰고 최상용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뭐 이게 최상용 3대라고 하든가 뭐 그래. 그러면 요 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몸통이야. 그러면 상이를 예. 어. 움직이지 않는. 예. 아니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 이제 오온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어떤 것이 쌓여 있느냐, 어떤 것이 쌓여 있느냐, 요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그것의 본질, 그것의 몸통이야.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그 모습을 볼 수 있느냐. 그러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래서 어떤 쓰임새를 갖느냐, 어떤 쓰임새,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식이라고 하면 식이라는 것은 식을 구성하고 있는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여기 어부님 관심이 많은 그 기억이라고 하는 거, 달리 말하면 삶의 과정에 대한 알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식이 머문다 해서 이제 보면 이런 그 삶의 과정에 대한 알무로 머무니까 이게 기억이다. 그러면 이렇게 식이라는 것의 몸통은 무엇냐 하면 기억 또는 하여간 삶의 과정에 대한 알미야. 요게 쌓여 있으면 식온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모습이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부르느냐 하니까 이걸 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은 어떤 작용, 어떤 쓰임새를 가지느냐라고 하니 분별해서 안다 해서 인식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이걸 갑자기 말하느라고 최상용의 개념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 의미가 그래요. 식이라는 거,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내입처와 외입처의 인식작용에서 생겨나서는 그게 수를 인식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행위하고 그 행위의 결과로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 세상에 머물고 그래서 쌓여있는 거. 요래 되기 때문에 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엇냐라고 하면 삶의 과정에 대한 알미야. 그 알미 쌓여있는 거, 이걸 기억이라고 하면 돼.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이거를 부르기를 식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 식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니 분별해서 하는 일, 인식작용을 해. 해서 식 하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식 하나를 구분해서, 그러니까 세 가지 측면에서 구분해서 알게 되면 이거를 식이라는 거 하고 수라고 하는 거 이게 뭐 서로 좀 다 연관되어 있고 말하자면 원래는 하나의 것인데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가 뭐 이렇게 헷갈릴 일이 없어요. 사실은 수도 여기서 동일하게 최상용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수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외입처에 대한 느낌이야. 외입처를 느낌이라는 것으로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입처에 대해서 즐거운 느낌으로 경험한다. 괴로운 느낌으로 경험한다. 요런 안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지? 아소카 보부님, 내가 아소카 보부님을 보고 아소카 보부님이 있다라고 아는 거하고, 아소카 보부님을 보고서 아소카 보부님이 있구나, 아소카 보부님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좋다. 아소카 보부님 때문에 즐거운 느낌을 경험한다. 그죠? 저기 송보부님, 이렇게 아는 거하고 경험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되세요? 아는 거하고 경험하는, 느끼는 거가 다르다라는 거?
이 느낌이 아는 거 안에 포함돼야 되나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면은 프로그램 사람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서는 아는 거와 경험하는 걸 구분해서 프로그램을 짜야 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삶에 정확히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 특강을 하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만약에 지금까지 버부님이 아는 것과 경험하는, 느끼는 거, 경험하는 거를 하나의 개념으로 보아가지고 인공지능의 프로그래밍을 했다라고 하면 인간을 지향하는 인공지능의 입장에서는 지향점이 잘못된 거야. 요거 빨리 떼어가지고 대상을 보고 아는 것과 그것을 느낌이라는 이름으로 경험하는 거를 분리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짤 수 있어야 가장 사람에게 접근하는 게 되죠. 근데 그것이 기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느낌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기계에서 마음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기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인공지능이 가지는 한계다. 처음부터 인공지능의 한계라는 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아니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만약에 이게 기계가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면 기계는 단지 알 뿐이지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이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틀린 거야 사실. 기계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계는 단지 알 뿐이다라고 말을 해야지,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이 하나로서 기계가 간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다는 거야 제 얘기는. 아니 거기도 보면 기계는 아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 아니고 기록하는 거예요. 네네. 기록한 것을 읽고 확인하는 거지 기계가 알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그 기계가 그렇게 아웃풋을 내놓는 거를 그 아웃풋에 대해서 인간은 그거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으로 짝을 맺어주는 거지, 당연히 인간의 삶과 기계의 삶이 똑같진 않겠죠. 아석하고니 좀 전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 진짜 난센 것 같아요. 기계가 그래 마음이 없고 느낌이 없으니 정말 난센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참 커다란 어려움은 수하고 식이 다른 거다. 제각각 최상용으로 설명해야 된다 이러는데 기계는 수라는 개념으로 접근이 안 된다. 요 문제가 있다는 거군요. 예. 어쨌든 뭐 그거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할 것이 없죠. 그거는 이제 전문가이신 성보부님이 해결하실 문제고, 저는 제가 전공하는 부처님이 삶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기계적인 적용성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법부님 뒤에 하실 문제고, 여기서는 하여간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은 이렇다라는 거. 자,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래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서 하여간 그 식이 수를 인식하는 거다. 요 자리는 몸에 참여 없다. 앞에서는 안근 이래서 몸이 참여하는데 요 2차 인식에서는 몸이 참여하지 않는 작용이다 라는 거 말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 맞지마 니카야 43 교리문답의 큰 경은 수와 상과 식, 수와 상과 식, 수와 상과 식, 이 법들은 연결된 것이고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 법들을 구별하여 차이점을 선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도반이여 경험한 것을 수, 경험한 것을 상, 함께 알고 함께 안 것을 식, 분별해서 압니다. 그래서 이 법들은 연결된 것이,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이렇게 그 세 가지를 구분해서 그려내고 있지만
하나의 작용으로 세 가지 법이 연결되어 있다.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 법들을 구별하여 차이점을 선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여 식이 수를 인식하는 과정에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인식에 대해 1. 욕탐을 공동주관으로 몸과 함께하는 인식의 과정. 욕탐을 공동주관으로 몸과 함께하는 인식의 작용을 1차 인식, 상을 공동주관으로 몸의 참여 없는 인식의 과정을 2차 인식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름 붙여간 거예요. 한편 이런 두 단계의 인식에서 주목해야 하는 다른 개념도 있는데 상과 심상입니다. 예, 니미타, 찌따사 니미타. 상, 니미타는 색상, 루파 니미타 내지 법상, 담마 니미타, 즉 외입처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교리문답의 큰경에 의하면 탐진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리문답의 큰경에서는 탐도 니미타를 만들고 진도 니미타를 만들고 치도 니미타를 만든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욕탐이 싣고 오는 탐진치에 의해 왜곡된 육외입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여 식을 생겨나게 하는 1차 인식에서 번뇌의 영향 위에서 인식하는 중생에게 외입처의 실제 인식 대상은 외입처가 아니라 상, 니미따인데 결국 니미따, 상은 식을 생겨나게 하는 현재의 대상입니다. 이 표현, 이건 지금 계속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외입처가 대상이지만 활성화되어 있는 실제적인 인간들의 삶은 욕탐 때문에 왜곡된 니미따가 대상이 되어서 식이 생긴다. 이 얘기죠. 이런 이해에 의하면 심상, 찌따사 니미따는 심을 생겨나게 하는 대상의 현재를 지시합니다. 식이 상을 공동주관으로 수를 인식하여 심이 되는 과정, 즉 심행은 상수에서 심을 생겨나게 하는 대상은 수이므로 심상은 탐진치가 만드는 수의 현재를 지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니미따, 상이라는 말은 그래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요 찌따사 니미따, 심상이라는 말은 니카야 전체적으로 두 개의 경에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제가 쭉 좀 살펴봤는데 아비담마든 청정도론이든 주석서든 복주석서든 이쪽에서도 이 찌따사 니미따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찌따사 니미따라는 개념이 이 후대에 아비담마, 청정도론, 뭐 주석서, 복주석서 이쪽에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몇 번 이렇게 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그 찌따사 니미따를 이게 무엇냐라고 관심 가지고 해석하는 그 교재들은 아무데도 없더라고요. 그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개의 경이 뭐냐 하면 특히 심상은 47번 삼류따 8번 요리사경과 앙구따라니까야 여섯의 모음 68번 교제를 기뻐함 경에 나타나는데 교제를 기뻐함 경은 교제, 모임을 즐기지 않음, 화살표 여임에서 홀로 즐김, 화살표 심상을 얻음, 화살표 바른 견해의 완성, 화살표 바른 삼매의 완성, 족쇄들의 버림, 열반의 시련을 말해서 몸과 함께하는 영역, 육외입처를 넘어섬, 즉 여임에서 심상이 얻어진다고 설명하고, 자,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요 글 써놓고도 좀 애매해서 다시 좀 보고 있는데 몸과 함께하는 영역을 넘어섬, 요게 여임이라고 보기보다는 요거는 이건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지만 일단은 수정을 합시다. 우리 초선을 말하면은 떨침이란 개념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소유를 넘어선,
욕계라고 하는 소유를 넘어서서 삼매를 성취한 그 상태를 일단은 1차적으로 여임이라고 말하고, 요 여임과 관련해서 또 경에서는 세 가지로 말하는 게 있는데, 이건 요 부분은 여기서는 일단 삼매를 성취해서 욕계를 넘어선 요런 상태로, 나중에 제가 정확한 워딩은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이런 여임에서 심상, 찌따산 이미따가 얻어진다고 설명하고, 요리사경은 심상을 얻지 못하면 삽디 삼빠잔냐 염정지를 얻을 수 없다고 하여 법의 윗바사나가 심상을 얻은 이후의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아소카 부부님은 요 경 2개 나눠드렸어요. 근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읽어보진 않을게요. 그리고 송부부님 제가 2개 링크해드렸죠? 예. 예, 하여간 찌따산 니미따의 용례 2가지거든요. 예. 이게 니카야 전체적으로 경에서 나타나는 건 요 2개 경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찌따산 니미따 수라는 것의 그 중요성을 잘 발견을 못한 것 같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비담마, 청정도론, 주석서 다 가봐도 찌따산 니미따에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입출승령경이라든가 요새하여간 수행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찌따산 니미따라는 이 개념을 확보하지 못하고는 사실은 수행이 진행되지 못하는 거야. 어찌 보면 요 찌따산 니미따 심상이라는 개념에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후대에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수행 방법을 순수 윗바사나, 마룬 윗바사나 이래서 삼매 없이 삼매 없는 윗바사나로 깨닫는 이런 그 전개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요거 나중에 이건 우리가 그 수행과 관련한 책에서 찌따산 니미따 다시 말하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그 수가 심상이다. 요거 이 심상인 수를 인식할 때는 몸이 참여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상은 몸과 함께하는 인식의 영역, 즉 1차 인식의 영역에서의 현재 대상이고, 심상은 몸의 참여 없는 인식의 영역, 즉 2차 인식의 영역에서의 현재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로 설명했고요. 자, 이런 이해 위에서 기능의 단속은 상, 니미따와 뒤따르는 것, 아누변자나를 붙잡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 뒤따르는 것이 수, 즉 심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면 많은 경에서 특히 이제 우리 독성집의 제6장 첫 번째 경이 흠업승경이죠. 거기에서 보면 범행의 근본의 시작점이 뭐냐라고 할 때 기능의 단속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기능의 단속. 네, 흠업승경에서 보면, 자, 기능의 단속이 이렇게 나와요.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는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하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안으로 색을 보면서 상, 니미따를 붙잡지 말고 뒤따르는 것, 수를 붙잡지 않는다. 그 안근을 단속하지 않고 머무는 자에게 간탐과 고뇌와 악한 불선법들이 흘러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단속을 위해 실천한다. 안근을 보호하고 안근에서 단속한다. 이로 성을 들으면서 비로 향을 맡으면서 설로 미를 맛보면서 신으로 촉을 닿으면서 의로 법을 인식하면서 이렇게 비구들이요. 비구는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자, 기능에서 문을 보호한다라는 게 이제 기능의 단속 이런 개념으로 불교교리에서 또 이렇게 중요한 것도 드물다 할 만큼 기능의 단속은 중요한 거죠. 자, 기능의 단속 어떤 거죠? 안일이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에 의해서 인식하게 되는데, 이 인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외입초라는 대상을
외입처 자체로 인식하지를 못하죠. 니미따, 욕탐에 의해서 왜곡된 상태, 니미따 상태로 인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입처로 외입처를 인식할 때 욕탐 때문에 니미따로 만들어서 붙잡지 마라, 대상화하지 마, 요 얘기죠.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게 나누변자나가히라고 해서 아누변자나라는 말이 나와요. 요 아누변자나라는 말이 뒤따르는 거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뒤따르는 것을 붙잡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본적으로 니미따를 붙잡지 마라. 니미따를 붙잡고 인식을 한다는 거는 욕탐 때문에 왜곡된 상태를 붙잡고 인식하니까 생겨나는 식이 왜곡된 식이 생겨난다. 이거죠. 그리고 나면 뒤따르는 것을 붙잡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서 뒤따르는 거, 아누변자나라는 이 말이 잘 해석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소카 부부님, 우리 기존의 해석에서 요 기능의 단서, 요 부분, 니미따와 아누변자나,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보통 우리 말고. 네, 뒤따르는 것을 그러니까 거기서 상의 작용이 이야기되는 거죠.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앞에가 있는데 이것이 그 부분적인 것과 세세한 것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인식이란 개념이 내가 좀 낯설어서.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그 말씀이 상과 연결되는 거로 말씀하셨나 했는데 그게 아니지. 네. 그게 아니고 니미따를 붙잡지 마라. 그리고 뒤따르는 거, 요 말을 뒤따르는 거라고 해석을 안 하고 세세한 거 이래가지고 니미따 이 대상 자체는 전체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체상과 부분상. 그죠? 전체상과 부분상. 뭐 세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지 뭐. 니미따를 붙잡지 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대상의 전체적인 거 이래가지고 아소카 부부님을 딱 보고는 아소카 부부님 참 미인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세상이라는 건 뭐야? 아소카 부부님 참 미인인데 잘 좀 봅시다. 아이고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입도 이쁘고 이렇게 다 이쁘군요. 이러면 얼굴 전체를 본다라는 거하고 얼굴을 그 가운데에서도 세세하게 나누어 가지고 눈도 코도 귀도 입도 이렇게 보는 거는 차이가 있잖아. 기존의 그 전통적인 해석이 니미따라는 말을 전체상으로, 그리고 뒤따르는 거라는 요거를 세세한 상으로, 부분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그 1차 인식, 2차 인식 요런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 어때요? 요 아누변자나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전체를 세분해 놓은 이런 의미로 봐야 될 이유가 없죠. 말 그대로 뒤따르는 거 이렇게 보면 어때요? 안과 그러니까 내입처와 외입처에서 식이 생겨난다. 외입처가 상이다. 그러면 그건 1차 인식이고, 그렇게 1차 인식에서 알고 경험하면 생겨난 식이 수를 인식하는 2차 인식이 뒤따르잖아. 뒤따라오는 게 뭐야? 2차 인식이야. 뒤따르는 것을 붙잡지 마라 라는 건 뭐야? 2차 인식의 대상이 되는 뒤따라오는 수를 붙잡지 마라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를 붙잡지 마라 라는 건 뭐야? 2차 인식에서 이 수가 찌따사 니미따 이래가지고 수 자체를 니미따의 상태로 붙잡지 마라 하니까 앞에 거는 니미따, 뒤에 거는 찌따사 니미따. 요런 우리가 니미따와 찌따사 니미따의 관계를 이해하면 그 기능의 단서,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라는 것이 전체상과 부분상, 요런 또 표상과 세상 요렇게 이제 구분할 게 아니라 1차 인식의 자리에서 욕탐 때문에 외입처를 왜곡해서 니미따 상태로 인식하지 말고 2차 인식이 뒤따라오니까
뒤따라오는 인식에서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데에 전도된 상이 참여해가지고 수를 왜곡 상태인 찌따서 니미따로 인식하지 마. 1차 인식과 2차 인식에서 왜곡된 인식을 하지 마. 딱 맞는 거죠. 요렇게 니미따와 찌따서 니미따를 우리가 구분해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인식과 관련해서 이외에 주목할 점 4가지 중에 지난주 3가지 보았고, 오늘 인식의 2단계로 1차 인식, 그러니까 먼저는 2개의 주관이 하나의 객관을, 1차 인식, 2차 인식 2가지로, 그리고 1차 인식의 대상의 왜곡 상태가 님이다. 공동주관 때문에 왜곡된 거 님이다. 2차 인식에서 공동주관 때문에 왜곡된 거 찌따선입니다. 이런 3가지로 접근하는 부분, 요게 인식의 2단계, 1차 인식, 2차 인식, 상과 신상, 여기 부분에서 설명을 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인식과 관련한 이야기를 마무리한 거로 하고요. 자, 시간이 이제 많이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제 5번 행위 이야기를 좀 5번 이제 따까 애의 형성 과정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가만 송보부님, 요 자리에서 꼭 지금 확인하고 가실 거 있으면 말씀하셔요. 현재 스님 말씀대로 현재까지의 수가 리미타에 대해서 생기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에러가 잘못된 것이 지금 왜곡된 수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는 탐진치의 작용 때문에 생겨나는 이거는 이제 왜곡이나 잘못된 게 아니라 식이 생겨날 때는 잘못한다, 왜곡돼서 안다 라는 거고, 그것 때문에 수는 왜곡된 수 이게 아니라 괴로움으로 느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느껴지는 것은 모두 괴로움이다, 락고 불고불락이라고 하지만 이게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들의 삶에서는 락이든 고든 불고불락이든 큰 테두리는 모두 괴로움이다, 불만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수는 왜곡된 알미 아니라 괴로움으로 느껴진다. 예. 요렇게 접근을 해야 되죠. 예. 불만족. 예. 락고 불고불락으로 다 느낀다 해도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제 지금 말씀은 여기가 왜곡이라면 수도 왜곡이라고 표현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는 그거랑 관점이 다르다. 근데 요거는 이제 왜냐하면 느껴지는 것은 모두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게 결국 열반 해탈의 즐거움 말고는 다 고의 영역에 속한다. 이제 그런 관점. 왜곡의 관점이면 여기는 불만족의 관점이다라는 식과 수의 성질의 차이를 말하는 거지. 예. 자, 그럼 그렇게 하고 5번 가보겠습니다. 따까 애의 형성 과정. 드디어 이제 이 따까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몸이 함께하는 작용의 영역과 몸이 함께하지 않는 작용의 영역의 경계로부터 그 안쪽의 영역이다. 이게 이제 보면 따까라는 것이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마음 혼자 인식하고 마음 혼자 행위하는 요런 영역이다 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그렇죠. 어떤 테두리 안에 내면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 경계선이 있는 거죠. 경계선이라는 것은 바깥쪽에서도 접근이 되고 안쪽에도 접근되고 양쪽적인 그래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그래 보면 이렇게 따까라는 가래의 형성 과정이라고 이름은 붙이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가래하고 견해라는 2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데 몸에 참여 없는 마음 혼자의 작용은 2차 인식만이 아닙니다.
자, 2차 인식 이렇게 인식해서 가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도경은 상락아정의 전도된 상, 전도된 심, 전도된 견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2차 인식에서 심을 거쳐 그러니까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2차 인식에서 심을 거쳐서 견해 그러니까 삶을 보는 시각 즉 견해에 이르는 한 과정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 영역이 몸의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견해는 업의 씨앗에 비유됩니다. 그래서 행위의 구조는 행위는 견해로부터 의업에서 신업, 구업으로 설명됩니다. 견해의 씨앗이 견해라고 하는 씨앗이 업의 땅에 뿌려지면 사유로 싹트고 몸과 말의 행위로 자라나면 고활악의 결과를 맺고 먹는 사람에게 고활악의 보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몸의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은 인식에 이어지는 행위의 과정을 포함하여 삶을 보는 시각으로의 견해를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삶이라는 게 인식을 하는데 몸과 함께하는 인식. 그런가 하면 거기서 이어가지고 인식은 하는데 몸과 함께하지 그러니까 몸에 참여 없는 인식. 그리고 나면 이어서 몸에 참여 없는 행위. 그리고 나오면 몸이 참여하는 행위. 그리고는 다시 순환해가지고 몸이 참여하는 인식으로 순환해오는 이런 순환구조를 보인다. 자, 이때 상락아는 사실의 측면에서의 전도이고 정은 현상의 측면에서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상락아의 전도, 즉 사실에 어긋난 존재성에 의해 중생이라는 존재가 되고 정에 대한 현상의 차이에 의해 욕생, 무색 또는 욕유의 차별된 존재 상태로 살게 됩니다. 자, 요 이야기는 지난주에 제가 드린 교재가 있어요. 송보부님 지난주 제가 그 카톡으로 저기 파일 넣어드린 거 있어요. 그림. 네, 그 그림 보면 뭐 두 개입니다만은 우선 이제 앞에 거 하나 딱가의 상세 이렇게 보겠습니다. 딱가의 상세라고 보면 식과 수, 산, 식이 상이 공동주관이 되어서 수를 인식하는 2차 인식이에요. 그러면 이 2차 인식에서는 무명을 만들고 탐과 진이 만들어지고 그럼으로써 심이 된다. 요건데 요게 이제 성도부님 아까 그 말씀하시던 내용하고 그 연결되는 거예요. 수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측면 요렇게 보면 외입처를 알고 경험하는 요 과정으로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2차 인식이 어렵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2차 인식은 이 수가 즐거운 느낌이 생겨났다라고 하면 식이 즐거운 느낌을 대상으로 상이 공동주관으로 가가지고 이 즐거운 느낌이 밥을 먹어서 즐거운 느낌이요? 뭐 친구를 만나서 즐거운 느낌이요? 요런 식으로 즐거운 느낌 자체가 어떤 즐거움인지 분별해서 다시 분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분별한다면 쉬울 텐데 문제는 이게 사실은 불교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명하는 사는 이야기의 가장 깊은 자리예요. 이 수를 어떻게 분별해서 하느냐라고 할 때 이제 사실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불교 안에서 사실이라고 하면 삼법인이 있잖아요. 삼법인,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 이래 나온다고. 그래서 무상, 고, 무아 라고 하는 요게 부처님이 깨달아서 알려주는 존재하는 것들에 있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사실이거든. 요 2차 인식에서 수를 분별해서 알 때는요, 그냥 현상적으로, 와, 맛있는 걸 먹으니까 즐거운 느낌이, 그러니까 이 즐거운 느낌은 맛있는 걸 먹어서 생겨난 즐거운 느낌이구나. 요렇게 현상적으로 분별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즐거운 느낌이 생겨났는데 이것이 사실의 관점에서 인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생들은 어때요? 자, 방금도 우리 이제 전도경 해가지고, 상락아정의 전도된 상심견해. 이렇게 말했고, 무상고 무와 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 이렇게 됐잖아.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하는데, 중생들한테는 어떤 상이 참여하느냐 하니, 전도된 것, 사실 아닌 것, 거짓된 상태로 상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하다는 것에 전도된 거는 상한 거죠. 항상하다. 고에 대한 전도는 락이죠. 그리고 무아에 대해서 전도된 거는 아죠. 그리고 이제 무상고 무아 무상고 무아 부정 나오죠. 부정에 대해서 전도된 거는 정이다 라고 해서 힌두교에서 창조주 하나님 또는 그의 분신이 가지는 성질이 무엇이냐? 상락아정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상락아정이라고 삶을 보는 관점 경향이 부처님에 의하면 그거 사실 아니다 라고 해서 부정되고, 부처님은 삶에서 사실은 무엇이냐? 무상고 무아 부정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요 그림에다가 요 이야기, 상이라는 것이 중생들의 전도된 것이 있고 전도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리고 전도된 것, 그랬을 때 전도된 것은 상락아, 그리고 정이 있는데 상락아라는 것은 존재의 측면에서, 이 존재의 측면에서 상락아라고 왜곡해서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해탈된 아라한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중생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런가 하면 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은 다시 욕생, 무색 이렇게 나뉘어서 중생이 되었을 때 그 중생으로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 아주 왜곡이 심하면 욕계 중생이 되고, 조금 그보다 왜곡이 줄어들면 색계 중생이 되고, 아주 왜곡이 줄어들면 무색계 중생이 되고, 요렇게 상락아라는 것에, 상락아라는 전도에 의해서 중생이 되어버리면 거기에 정이라고 하는 것이 욕생, 무색으로 나뉘면서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이라는 중생이라는 존재 안에서의 질적 차이. 이제 요거를 상락아 정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상이 요렇게 상락아 정으로 전도되어 있는 상태를 루, 번뇌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부모님 요 번뇌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결국은 번뇌를 부숴야 깨닫잖아요. 그 번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이 전도된 상태, 상이 전도된 상태로 2차 인식에 참여하는 작용성, 요렇게 번뇌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전도되지 않은 것은 무상고무와 부정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가지고 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상락아와 정 이랬을 때 상이 이 즐거운 느낌을 인식하는데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요거는 이 즐거운 느낌이 맛있는 걸 먹은 데서 생겨난 즐거운 느낌이요, 이렇게 현상적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고, 이 상이 참여하는데 상락아, 대표적으로 항상하다는 경향으로 상이 참여하면 어떻게 돼요? 이 즐거운 느낌이, 원래는 즐거운 느낌이 이런 삶의 과정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무상한 거잖아요. 무상한 건데 그 즐거운 느낌이 무상한 줄 모르고 항상하다라는 경향으로,
번뇌로 참여하니까 이 즐거운 느낌을 어떻게 알아? 항상한, 변하지 않는 그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항상한 즐거운 느낌. 요렇게 잘못하는 거를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잘못 알았어. 아, 즐거운 느낌이 항상한 거구나, 유지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으면 거기서 이제 2차적으로 정의라는 것이 참여하잖아. 정의라는 게 참여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아, 이 즐거운 느낌이 항상 하는 건데, 항상 즐거운 느낌이 항상 한다면 이건 좋은 거잖아. 항상 하기 때문에 좋은 거. 요런 2차적인 왜곡된 알을 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 괴로운 느낌은 어떻게 있어요? 괴로운 느낌도 항상하다라고 잘못 보면 무명이고, 괴로운 느낌이 항상 한다면 이건 싫어, 나빠, 이렇게 잘못 보게 되겠죠. 그게 진이라. 탐과 진의 의미가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럴 때에 요 탐은 그러니까 상이 정에 의해서 욕상, 색상, 무색상 요래 나오듯이 탐도 욕탐, 색탐, 무색탐 요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라는 것은 1차 인식에서 경험된 결과이고, 그 결과를 두 번째 시스템에서 식이 인식할 때는 이런 상이 참여하는 것에 의해서 항상하다라는 왜곡 무명이 만들어지고, 항상하니까 좋은 거요, 즐거운 느낌은, 이런 탐이 생겨나고, 이거는 인식의 결과가 전혀 다르죠. 1차 인식에서는 알고 경험하는데 2차 인식에서는 그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무명이 생겨나고 탐이 생겨나는 거예요. 항상하다고 잘못 알게 되고, 항상하니까 좋은 거요 라고 잘못하는 2차적인 요런 왜곡된 알이 생기는 거죠. 요게 2차 인식의 결과인 거야. 요걸 말하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에서 부처님 경을 보면서 이런 무명과 탐이 생겨난다. 아, 상과 수에 의해서 심이 형성되는데, 요거는 외이처에 대한 알미라는 식이 수에 대한 무명과 탐이라는 왜곡된 알무로 몸집을 부풀린 것.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된다. 심행이다. 심이 형성되는 작용이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이 딱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고, 사실 송보부님이 이 공부에 이제 이렇게 집중되지 못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이 부분에서 접근이 어려웠던 게, 인식 자체가 현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 인식이 아닌 거예요. 사실의 영역에서 무명과 탐이 생겨나는, 무명과 진이 생겨나는 이 과정이 2차 인식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게 참 어려운 거죠. 하여간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표로 그려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심이 생겨나는 거야. 여기 심이 생겨나는 여기까지가 이제 2차 인식이고, 그러면 생겨난 심은 여기는 이제 빠져있지만 망이라고 하는, 탐과 다른 망이라는 바람이라는 게 있어서 생겨난 심이 그 느낌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먹은다라는 내적인 몸에 참여 없는 심만의 행위를 해요. 그러면 그 행위로 난디라고 해서 소망이 생겨나거든. 요거는 심의 내적 행위의 결과죠. 그래서 소망이 생겨나는데, 여기서 이제 경은 아주 핵심적인 정의를 하나 해준다고. 가래라는 게 있잖아요. 이 가래가 무엇냐 라고 하면 세 가지로 말을 하지만, 몸통이 무엇냐라고 하면 난디 라가 사하갔다.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이 가래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딱가 안에서 2차 인식을 통해서 무명과 탐이 결과로 생겨남에 의해서 심이 형성되면, 그렇게 생겨난 심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내적인 행위를 통해서 소망을 만들면, 인식에서 생겨난 탐과 행위에서 생겨난 소망, 요 두 가지가 함께한 상태를 가래라고 한다. 요게 딱가예요.
그러면 이제 요 자리에서 다른 관점은 전도된 상신견해, 전도되지 않은 상신견해 해가지고 요 딱가라는 몸이 참여하지 않는 내적 영역에서 두 개의 결과가 생겨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성모부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사합니다. 그 큰 5번 딱가 가래의 형성 과정에서 애와 견해라는 두 가지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하는 거를 시간이 작아서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뭐 다음 수업에서 조금 한 번 더 뒤집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들이 이제 쭉 좀 넘어가는데 뭐 다음 이야기는 뭐 읽어보셔도 아실 수 있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소망과 탐이 함께 한 것으로의 가래가 정의 되고 견해가 상신 견해로 나오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충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다음 주에는 요 딱가 이야기를 조금만 더 보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남아있는 게 인식을 이제 다 했잖아. 딱가도 했잖아. 딱가 이후 과정이 행위거든요. 근데 요 행위 과정은 사실은 이 행위 과정은 그림을 그려내기는 우리가 메커니즘을 완성하는 데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요거는 완성된 상태에서 보면 설명이 쉬워요.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지 그려진 그림 위에서는 요 행위 과정은 설명이 쉬워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 요 딱가 이야기 조금 더 뒤집어 보고 행위 이야기 뭐 쭉 요건 읽어보면 뭐 알 수 있어서 아마 다음 주에는 요 삶의 메커니즘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인사하시고 마치죠. 두 분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마치고, 정말 지금 벌써 송고분님 계신 곳은 12시 40분이겠네요. 저기 아까 그랬잖아도 연말 그 인사 주셨는데 법부님 거기도 참 추운지 모르겠네. 아무튼 겨울이고 몸 잘 챙기셔서 건강 잘 유지하십시오. 여기는 그렇게 뭐 춥지는 않습니다. 한국처럼 65도니까 한 18도, 17도. 그러니까 65F 파레나이트. 네. 65도 파레나이트.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 건강 잘 챙기시고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소가 부모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보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어머님도 준비하고 마쳐야죠? 네. 자, 어머님 그러면 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